네, 반갑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장중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시장이 급등을 함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죠.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 종목들, 왜냐면 IT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은 아침 시점부터 화끈하게 올라서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위주의 또 IT 위주의 그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저항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항 돌파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신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부양 얘기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술주들이 여기에 경기 민감주로서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 전환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매도가 들어갔고요.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로 진행이 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게 되면 일단 갭상승이죠. 그래서 저항대를 넘어섰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요렇게 뭐랄까 2200 한 2, 3포인트 정도쯤 되는데요. 그 자리가 저항권을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직전 고점에 대한. 근데 그것을 오늘 갭으로 뚫고 넘어가면서 2220이 나타났죠. 이 갭 상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양봉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 형태, 즉 오늘 저점 라인대가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20포인트 정도가 이제 시장의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위쪽으로의 어떤 상승 흐름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2210포인트, 즉 2200포인트 위쪽에서 이제는 놀 거야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과매수 국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더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종목들 또는 포트폴리오 따로 건드리실 필요 없겠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규 접근도 나쁘지 않고요. 추가 접근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보게 되시면 저점 지지, 그 다음에 계속 반등하는 모습,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오늘은 아침 일찌감치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90포인트, 이제 곧 8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은데요. 뭐 정상 회복은 아직 아니죠. 근데 일단은 완벽하게 뭐라고 볼까요?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650포인트 넘어갈 때,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을 때, 이럴 때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라면 포트폴리오는 지금쯤 수익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뭐 어쨌건 적립식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서 모아가든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별만 잘 해주신다라면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과하지 않은 상승 또는 이제 저점권에서 이제 막 상승 전환으로 준비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공략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3%억 순매수예요. 2,940억 코스닥에서 순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도 전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 진행이 되는 모습이죠. 일변 현황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수 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7월 초만 하더라도 매도가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매수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굉장히 셉니다. 어제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살짝 마이너스권이었지만은 바로 매수로 전환되면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은 IT 관련주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매수한 그런 종목들 탑 순위에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죠. 현대차도 지금 보면 변동성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그죠? 크게 변화하지 않은 모습이라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 얕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 얕은 조정일 것이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런 깊은 조정이 아니라 얕은 조정이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사는 거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부터 사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추가 매수를 더하는 그런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 넘게 수익 중이기 때문에요. 뭐 수익 깔아놓고 진행하면 큰 문제 없는 상황이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수익률 제법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5만원 아래쪽, 또 5만원 좀 위쪽에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민감 섹터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런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경기부양이라든지 우리 경기부양 또는 이제 두산그룹에 대한 어떤 그 매각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일 것이다 생각되고, 종목들 또 조금만 더 본다면 은행주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KB금융 같은 거, 네, 은행주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어제 양봉이 좀 컸었죠. 컸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살짝 밀렸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뭐 36,000원 근처 매수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요 부분들 잡으시면은요, 일단 경기가 호전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융주들도 이제는 섹터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또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증권주들 역시도 마찬가지 계속 올라갈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이라든지 오늘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키움증권, 네, 증권주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시장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 섹터, 금융 섹터 이런 쪽에 포지션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죠. 밀려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저 밑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꼬리가 달고 있다라면 아시죠? 여기 거래량 큰 게 한번 터지고 횡보 조정을 통해서 옆으로 조금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가 추후에 저 자리를 넘어가기 위한 움직임 나오는 그 위치로 다시 공략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익은 챙겨놓고 다시 접근하는 그런 전략, 밑에서 들어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수급 동향은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종목별로 고점에서는 매도, 저점에서는 매수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방어 물량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10시 넘어서면서 순 매수 전환됐고 증시를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움직임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매도를 할 것인지 인버스를 매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요즘에 워낙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고민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저도 레버리지를 갖고 있거든요. 68% 정도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이 더 강하게, 시장이 더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아마도 이 종목도 조만간 100%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일단은 이런 단기적 조정 어떻게 버티느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일단 뭐 수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 평단가가 8,000원입니다. 8,050원. 8,050원이니까 증시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요럴 때 매수가 됐었죠. 네, 아마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매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공개를 해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둘 다 매수가 됐고, 코스닥은 아깝게도 네 다시 살려고 했는데 코스닥 쪽은 남겨놓고 코스피 쪽은 남겨놓고 코스닥 쪽은 팔아서 밑에서 다시 살려고 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 즉 코스피 쪽만 남아있고요. 코스피 쪽만 남아있고 코스닥 쪽은 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도 한 3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갖고 있었으면 지금 한 70%, 80% 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이런 장세에서 투자하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일단 기회가 왔을 때 저렇게 잡아주는 거, 저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잠정적인 부분으로 볼게요. 그래서 기관 쪽 먼저 보시면 삼성전기, 카카오가 오늘 좀 반등 나가는 모습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럽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은 일단 조정에 대한 양상이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서 또 분할로 해서 조금씩 더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사가지고 물려서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지금 사시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생각지 않게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있기도 합니다. 기관 쪽 약간의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죠. 밑에서 사들였으니까 요만큼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고, 외국인들은 상황이 다르겠죠. 네,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IT 쪽의 움직임들은 외국인들이 다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반등 나가고요. 현대차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시젠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시젠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2차 확산 우려감. 근데 이것은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확산도 백신에 대한 어떤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현재 포지션이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쁘게 나온 것도 없고 괜찮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그런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시고 잘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요런 자리들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요 정도 7,000원대 아래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내일 정도 마이너스권 살짝 들어올 때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는요, 추세가 바뀌는지 그다음에 전환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예,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감 시황 살펴보고요. 다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도 편안하게 잘 즐기시고요.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